점검을 해가지고 한 시간이 10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밴드방에 좀 공유를 했는데 아직 많이는 안 들어오시네요.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여튼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 그를 거의 지금 몇 분만 이제 한 6분만 정도만 그 협조를 해 주시면 요청서에 동의를 해 주시면 달성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러면 현 집행부 어떤 그 해임을 하고 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시험 방송인데 여러분 하여튼 많이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밴드에서도 지금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분 들어오신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그 의견도 듣고 또 답변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비대위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잘 시청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깜깜이 조합이 아니라 오픈돼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뭔가 조합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조합들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조합장 비리, 뭐 사기, 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결국은 저는 그래요. 저도 과거에 이제 이 정종만 전 조합장님 시절에도 그랬지만 현재 신상미 조합에도 무조건 사람을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나 똑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하고 뭐 갑자기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믿어버리고 사람을 믿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올 때까지도 저도 사실 뭐 저 책임도 있죠. 여러분도 같은 공동 책임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정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비대위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채찍질 해주시고 또 건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또 비대위 사무실에도 자주 오시고 또 앞으로 조합이 구성되면 또 이 조합 사무실에도 자주 오시고 현재 조합처럼 이렇게 깜깜이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새로운 그런 조합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 책임 하에 여러분 공동 책임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 책임입니다. 정종만 조합장이 무너진 것도 공동 책임이요. 신상미 조합이 이렇게 되는 것도 다 공동 책임이에요. 누구 하나 이 어떤 책임을 돌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는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이
신상미 조합장도 그냥 내려놓고 조합장을 내려놓고 조합장을 내려오면 다 협조한다고 하니까 내려오고 그래서 비대위에 합류를 해가지고 진짜 조합장이 탐이 나고 내가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왜 나를 내려오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내려오고 비대위로 합류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또 조합장이 이제 누가 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자격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 출마를 하시면 돼요. 출마를 해가지고 뭐 조합원이 많이 압도적으로 신상미가 또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신상미를 뽑아주겠죠.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온다면 내가 양보하고 조합장 자리를 넘겨주겠다. 저는 그래요. 비대위원장 자리를 언제든지 누가 하실 분이 좀 오시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유능하고 좀 잘하실 분으로 해서 오세요. 저도 지금 제 일도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같이 오셔가지고 좀 제발 좀 제 대신 좀 아무도 안 나서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아무도 안 나서시니까 정종만 전 조합장님이 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더 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서 또 과거에 그렇게 해서 물러난 어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또 해안도 있을 것이고 또 보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장점은 또 들어보고 또 이렇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면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정종만 전 조합장이 나서냐. 뒤에서 지금 나서서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 저도 사실 이렇게 했지만 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왔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사건을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정종만 전 조합장님이 이 조합돈을 뭐 100몇억을 걷어가지고 다 씹어버린 거 아니냐. 속칭 다 해먹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조합 공구물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라 돈을 다 빼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있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빼먹냐. 어떤 용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뒷거래를 해서 빼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조합이라는 것은요. 대놓고 빼먹은다? 이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하고 어떤 계약을 했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전임 정종만 조합장도 깜빵에 가버린 것이 뭐냐면 다른 조합이나 이런 그 형태도 보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그런 형태들이. 용역들하고 이렇게 이면 계약을 해서 내가 너희들하고 계약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라.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그래요. 정종만 전 조합장님은 어떤 개인 간의 사채 거래로 인한 어떤 그 사기 사건으로 해서 깜빵으로 들어갔다 온 걸로 몇 개월 들어갔다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조합 돈을 갖다가 먹어버렸다면 그것은 이 몇 년간을 이 특경법으로 해가지고 최하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도 이건 이 뻔보기로 그냥 완전히 다 조합이 전국적으로 지금 수백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을 함부로 이렇게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런 뻔보기를 보여버리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대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수백억이란 100몇억이란 돈도 다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또 기속시킬 것은 돈 주고 살 것은 매매도 하고 또 기속을 시키고 또 모델하우스에서 또 분양 모집하고 뭐 이런 건으로 해서 다 쓸 때다 집행이 다 됐어요.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그런 저도 이제 그 자세한 어떤 그런 지금까지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히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대충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박철희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댓글을 유일하게 달아주시네요. 하여튼 앞으로 보통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요. 미리 오늘은 이제 공지를 안 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생방을 하면서 지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기는 했는데 점검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잘 들리는가 모르겠어요. 마이크 소리가 잡음이 좀 심할 건데 참아주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몰랐던, 저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느닷없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고, 어떻게 지금 계획이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자는 거예요. 주요 포인트는 뭐냐? 주요 목적은 뭐냐? 이 방송을 하게 된 주요 목적은 이 조합을 상대로 대놓고 혹은 뒤에서 이렇게 사기치지 못하게 우리가 서로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감시 시스템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상미 조합은 보면 감사 보고가 전혀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에는 관심이, 조합장은 제가 자격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감사 정도는 좀 하나 맡아가지고 감사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계속 방송에다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소식도 전해주고 오늘 이런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소식도 전해주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이제 조합장이라든가 또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조합장도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신상미 예를 들어서 이 조합장에 대놓고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 돼가지고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방송에 오셔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방송에 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누구든지 다 이렇게 또 대화 형태로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이 이 쌍방향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게 통화 내용을 이 방송으로 또 송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튼 그런 식으로 방송을 좀 방향을 끌어볼까 합니다. 123 리님 반갑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거나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이 신상미 조합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종만 조합장님도 무너져버린 이유가 용두주택 업무 대행하고 어떤 그런 불협화음 거기에 어떤 기인한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침몰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조합이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누구는 또 이렇게 또 완전히 홀대해버리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이 어떤 중심이 없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조합원들한테 신뢰가 안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상미 조합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예요. 지금 깜깜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합이 이렇게 결국 비대위가 생기고 지금 신상미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에서는 무조건 오픈을 해서 이 하는 걸로 이 지금 현재 지금 가장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신상미 조합이 그 새로운 업무 대행 다보 DNC라는 업무 대행을 40억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2억의 계약금이 이미 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현재 신상미 조합에. 왜냐하면 지금 용도주택에서 그 78억인가의 이 업무 대행 계약을 하고 20 몇 억인가를 이미 수령을 하고 미수금이 50 몇 억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합에다가 50억 가압류를 설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 이 기속했던 조합원들이 불안해한 게 뭐냐? 지주들이 조합원 불안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용도주택이 이겨가지고 조합 재산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 두 개가 이 경매가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등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도주택에 대한 그 용도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가등기만 해제를 해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조합의 요구예요. 그래서 항상 그 조합원들이 하여튼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맥히지가 않죠. 그래서 소송을 남발하고 그 소송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소송인데 이 남발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초창기부터 돈을 절대 걷어서는 안 되고 이 서류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23억이라는 그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소송을 또 해버리고 이상한 데다 써버리고 실제로 이 계약금, 잔금 지불하는 데는 하지도 않고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비대위가 생기게 되고 이 해임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123님 해산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 해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해산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법적으로 제가 정확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해산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만약에 해산하는 것도 그 해산을 하게 되면 뭐 이 지주들한테는 피해가 없다고 그래요. 정확히 이제 이 피해가 없으면은 이제 뭐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조합원들은 이미 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미 또 일반 조합원도 또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진행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고의로 파산하는 게 아니라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면 일반 조합원들은 완전 손해를 보겠죠. 지주들은 이제 손해를 안 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법적인 것은 제가 이제 정확히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행하는 쪽으로 머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종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면책이 된다고 그런 누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더 피해가 있기 전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피해라는 것은 뭐냐면 비용 지출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신상미 조합 그 출범할 때 돈을 절대 걷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월급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사업 승인 나고 나서 그때는 사업이 되니까 월급을 받아가도 밀린 월급까지 다 받아가고 그렇게 공약에다 넣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이제 감사도 못 해버리고 잘려버리고 신상미 조합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알아서 그래 잘하겠지 하고 신경을 안 썼더니 그렇게 다 밖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월급도 타가고 뭐 월급도 오르고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 버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 이상 이 피해를 안 보게 지출을 안 하게 스톱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 조합장 또 자칭 잡부 총무 월급 그거만 해도 벌써 500만 원이다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법인카드 뭐 한다고 일 본다고 막 일 본 일도 없으면서 거의 다 지금 이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용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진행이 되면 그때 받아가기로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당신들도 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단 뭐냐? 단 남들보다는 단가를 좀 더 높여줄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 계약 조건을 위해서 그때도 제가 이제 제안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행부가 더 긴장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고 용역들도 일을 추진하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이 돼야 받아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월급이 이제 조합장 300, 잡부 200에서 500이라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법인카드도 있고 그래서 뭐 또 상여금도 있고 명절 보너스 뭐 휴가 보너스 뭐 이렇게 해서 뭐 4번이 있니 어쩌니 막 그래요. 월급도.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거의 뭐 8, 9천 지출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같이 보면은 뭐 소송비에다가 각종 소송비 이런 거 하다 보면 비용이 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겠죠. 또 이상한 막 영역 계약해버리고 그 조합장들이 다른 조합들 보면 그 영역 계약한 것이 대부분 감시를 안 해버리면 뒷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수사 내용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신상미 씨가 능력이 좀 있고 잘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어제 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소송 같은 경우도 이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1심에서 조합이 승소로 확정이 되면 그때라도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재판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게 뭐냐면, 코로나이기도 하고, 재판 기일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요, 상당히 판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은 합의하세요, 서로. 이렇게 판결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냐 계란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등기를 못 푼다. 가등기가 있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 닭이냐 계란이냐 이런 거하고 비슷해 버리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조합에 잘못이 많죠. 역으로 지금 신상미 씨가 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주들은 뭉치기가 힘드니까 반대로 신상미를 명예훼손이라든가 사기죄 이런 걸로 좀 엮으려면 오히려 더 엮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요. 하여튼 예.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신상미 체제에서는 정종만 조합장의 협조했던 세력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신상미가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또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면 신상미를 협조했던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비대위도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한테는 보관이 있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냐.
일반 조합원들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도 공표를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은요, 우리한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냐? 만약에요, 비대위 체제로 가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조합에는 나는 협조를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가시면 됩니다. 돈을 내드려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각을, 새로운 그 집행부가 원하는, 비대위 체제가 원하는 그런 각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각이란 건 뭐냐? 지주라고 1대1 맞교환이에요. 1대1 맞교환. 1대1 처음에 정정만 조합장 시절에 처음부터 조합을 추진했던 그 시절에 했던 1대1 맞교환이 그 조건이거든요. 지주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신상미 조합장은 그걸 지금 약속을 안 해요. 무슨 계약대로 하면 된다. 그럼 계약이 뭐냐? 확답을 해봐라 하면 그 정확한 확답을 안 해주고, 이번에도 손일현 비대위원장님하고 조정미 씨 그분하고 같이 그 조합하고 협상했는데 뭐 도와준 척 하면서 안 왔다고,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왜냐? 그때도 뭐냐면 이런 조합에서 믿을 만한 공증급으로 해서 시공사도 타치 안 하게끔 그 지주들은 1대1 맞교환 그 조건을 지켜라. 25평 맞교환 조건을. 거기에 대한 확고 부동한 불가역적인 이 장치를 해달라. 그것만 하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반대로 그걸 또 신상위 그 조합 집행부가 다 우리 또 손일현 비대위원장님한테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켜놓고 덮어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절대 그 일반 조합원님들도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 감언이설, 감성팔이. 여러분, 저도 정말 이 직업이 부동산입니다만은 이 각종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거든요. 정말 이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이 사기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여튼 두 번의 집행부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비대위로 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방송에서도 댓글 계속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의문 난 거 서로 우리 여기는 완전히 그 용도 지역주택조합 이 비대위 방송이지 않습니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싸워도 좋아요. 몰라서 싸울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고의적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도 이제 말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고의로 이렇게 하신 분은 없어요. 모르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왜 정종만 씨랑 같이 해요? 혼자 하지? 왜 백 몇 억을 먹어본 사람하고 같이 합니까? 이런 분이 아직도 많더라니까요. 저 의외로 생각보다도. 근데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정종만 조합장은 어떤 부분이 이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정종만 조합장님도 여기 좀 출연하시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 방송에서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목적이 지금 비대위가 생긴 목적입니다. 저도 하여튼 제가 아까는 밴드에다는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데 저렇게 거만하게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입장이 그래요. 제가 이 사기치려고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
비대위원장님, 내가 한번 비대위원장을 해보려 합니다 하면 언제든지 저는 양보를 해드리고 제가 옆에서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조합장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진짜 잘 하고 있으면 몰라요. 잘 모르고 있는데도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비대위까지 생기고 했는데도 이렇게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창피해서라도 내려와야 돼요. 진짜 명예가 있다면요. 명예를 안다면 창피해서 뭐 이거 다 지역사회 아닙니까? 다 조회해보면 다 나와요. 누구다냐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요. 피해가 다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이제 파산하는 것도 다 같이 합의해서 파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파산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파산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또 파산하게 되면 파산에 또 조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이 상태대로 가면 뭐 이제 그러니까 최악의 이제 최후의 순간에는 파산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최악의 어떤 그런 조건을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비용 지출이 더 이상 안 되게끔 막는 상태에서 예, 그런 것도 좀 구상 안 할 수는 없겠죠.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튼 여러분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비대위가 지금 거의 한 대여섯 분만 더 협조를 해주면 이 임총 요청을 법원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시총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하여튼 주위에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나중에 오늘은 이제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방송을 이만 하여튼 마치고 내일이라도 더 공지를 해가지고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더 방송을 더 내용을 준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소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저도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그리고 팩트는 여튼 현재 아까 밴드에 현재 집행부 밴드에 올라온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용도주택하고 합의서가 있는 그런 것까지는 구두로는 다 지금 합의서가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조합에서도 손일현 비대위원장님도 가서 다 보고 조정미 씨도 가서 봤다고 그래요. 합의서 그 내용은 보여주지를 않고 합의서라고 해서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재판에서는 그런 거를 합의서가 없습니다라고 재판정에서 말을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해버린 거예요. 합의서가 애매합니다.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판사가 그러면 다음 재판 때 그걸 정확히 합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합의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합의서 때문에 결국은 용도주택 가압류 때문에 이런 이 사업이 장기 지연된 그게 팩트인데 이 합의서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합의서가 만약에 있다면 얼마에 했고 그게 다 일반 조합원들 추분으로 드러나고 또 지주들도 지금 확답을 못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주들한테 또 추분이 전가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합의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처음에는 판사도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았는데 재판이 이제 진행될수록 그게 팩트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지금 판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압류에 대해서 가압류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본 거예요.
그 가압류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등기도 우리도 해제를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예, 그렇죠. 속기록에 남긴다고 하니까 번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상대 조합 집행부 그 변호사가. 여튼 그러면은 거의 지금 이 가등기 권자들한테 유리한 판결, 예,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올 확률이 지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진짜 이제 예,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진짜 분리될 수 있는, 응?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버린 거죠.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일반 조합원들은 평당 890에서 들어왔거든요. 조합원으로.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오히려 나가는 게 더 조합에 지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신상민은 절대 그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조합에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지금 전혀 지금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일단 편한 사람은 자기 편이나 자기가 편한 사람은 남겨두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말 안 듣는 사람 무조건 쳐내려고 그러고, 소송을 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는 예, 전혀 이 조합을 끌고 나갈 그런 제목이 안 되고, 그렇게 조합을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합이란 것이 앞으로 그런 조합장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95% 됐다고 하면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만약에 진짜 95%가 됐다면 왜 공표를 안 하겠습니까? 비대위 오락해가지고 정말 비대위 여러분 이리 한번 와보십시오. 95%가 됐으면, 응?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비대위에서 제기했던 그 검찰에서 이제 95%가 맞냐 안 맞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도 해놨는데, 검사는 그냥 신상미 조합에서 신상미가 이제 제출한 그런 그 엑셀 자료 그것만 보고 이제 95% 됐잖아요 하고 그 가등기권자한테 불리한 어떤 그런 약식으로 내린 거죠. 검사가 그냥 기각을 시켜버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95% 엑셀 자료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진짜 가짜인데 진짜라고 해가지고 해놨다 그럼 완전히 검사를 속여버린 겁니다. 검찰을 조합에서. 나중에 이제 그 허위 조사 허위 자료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가중에서 처벌이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 95%가 포함이 안 됐는데 된 걸로 해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예, 그런 결론으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자료 공개 건도 그러죠. 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이제 우리가 파악한 걸로는 다 뻥입니다. 뻥. 검찰에서 이제 그 엑셀 자료를 정확히 검증을 안 하고 서류가 아니야 딱 들고 맞네? 95% 됐잖아요. 이렇게 해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정확히 이 95%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를 다 때려보고 지주들한테 전화를 때려보고 협조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버렸어요. 그 담당 검사가. 아주 잘못된 그런 검사도 잘못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 수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항소를 해놨으니까 예, 맞아요. 95% 됐으면 진작에 돼버렸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튼 판사 앞에 가서도 지금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판결을 안 때리겠어요. 바로 때려버리죠. 95% 됐잖아요.
비대위한테도 말하고 빨리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송전으로 가가지고 시간 끌기 그런 작전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비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상가 설계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상가 설계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상가 매출이 400억이에요. 400억. 상가 매출을 400억 가치를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가를 400억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신상임이 조합장 한번 봐보세요. 신상임이 조합장이 지금 상가 400억을 팔겠어요? 뭘 알아야지. 조합장이 뭘 알아야. 그럼 조합장이 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용역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용역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400억짜리가요 200억짜리 돼버립니다. 다른 조합장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200억은 어떻게 채워야 돼요? 또 추분으로 다 해서 1인당 5천만 원씩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가 설계도요 정말 이거를 400억을 만들려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될지 처음부터 다 끝까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전문가들 연줄 있는 전문가들 다 모셔와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내 친척에 누가 상가 전문가인데 그분도 모셔오시고 저도 가고 진짜 체험단에 아주 멋지게 그 벚꽃 상가 체험단에 가봤죠. 그 사장도 한번 와보라 해야 돼요. 예, 사장님 우리가 영업비를 주든지 어쩌든지 한번 사장님 좀 아이디어 좀 빌려주십시오 해갖고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대책 회의를 한번 합시다. 이런 어떤 적극성을 가져도 400억을 팔까 말까인데 여러분 깎아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시공사가 왜 안 달라드냐. 지금 그래요. 상가 매출이 400억이니까 400억 니들 어떻게 하길래. 여러분 조합장을 보면 신상미 조합장을 봐보세요. 여러분 시공사에서 이제 신상미 조합장 미팅하러 와요. 제가 신상미 조합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공사 그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완전 프로들입니다. 프로들 갖고 놀아버려요. 이러자면 다른 막말로 말해서 이 다른 그 비리 있는 그 조합들 한번 봐보세요. 다 작업해봅니다. 눈 작업해버려요. 돈질 해버립니다. 돈질. 거기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이대로 여러분이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딱 이제 우리가 팀을 꾸려가지고 정말 이게 그 시스템을 딱 갖춰놔야 돼요.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달라듭니다. 이제 이 조합 같으면 해낼 수 있겠다. 이 자리가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조합은 400억 아치를 팔고 또 400억 플러스 알파 상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는 더 업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상가에서. 그러면 상가에서 우리가 400억 매출을 생각했는데 500억이 나와버린다? 그럼 100억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더 플러스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야 돼요. 각종 우리 연줄들 다 동원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서로 윈윈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좀 해서 조합이 플러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또 상가만 그러냐. 또 아파트도 한 세대라도 진짜 나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 답답한 인간들이 지금 평당 우리가 분양가가 1,5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평이라도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이익이다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건축비를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돼요. 건축비 해봤자 끼게 해봐야 400대인데 400만원 얼마, 분양가는 1,500이고 그러면 한 평이라도 더 어디 가서 더 추가시킬 수 있는 구석이 있는가 봐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집 한 채라도 더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 조합장이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지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상미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줘봤자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쳐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쳐내려고 하는지. 그런 개방된 마인드를 갖고 조합장이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모십시오. 내 조합장 자리라도 내놓으랍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조합장이라면 진짜 진실한 조합장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고 비대위원장이고 자리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내가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예. 이 젊은 사람들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과거에 이제 이 프로들이 많이 계시단 말입니다. 정말 추접스럽게 내가 안 할란다. 내가 돈 얼마 좀 싸게 아파트 하려다가 내가 진짜 이랬는데 진짜 프로들이 보면요 추접스러우니까 안 붙어버려요. 근데 정말 그 연세 드신 분 중에서도 프로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도 더 조언도 구하고 정말 이제 우리가 그런 서로 불신하는 그런 걸 버리고 믿고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협조할 수 있는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가는 그런 이 형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지금 비대위가 나선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그 힘을 합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조해서 한번 잘 헤쳐 나가 보시게요. 지금 한 5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만 더 하시면 이제 임총 요청서를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합은 그냥 해임하고 새로운 그 조합 집행부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집행부 구성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조합 규약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조합 규약을 이 절대 사기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조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조합장 임기도 딱 1년으로 못 받고 딱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규약들을 다 변경을 해 가지고 정말 최초의 벌금형을 약식명령 받아버리면 바로 그냥 조합장 직무정지 되는 거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돼요. 신상민은 진짜 금고나 징역형을 받으면 해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정 판결을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예, 이게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해 먹고 나 깜빵 갈란다, 해 먹고 깜빵 갈란다 이래버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런 사람은 절대 조합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 거예요. 도저히 뒤에 가서 이명계약 해버리는데 그런 말에 절대 정말 일반 조합원들도 여기 와서 댓글을 다 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조합원들도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방송도 못 보게 저도 퇴출시켜버리고 조합장 조합 밴드에서 그냥 강퇴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업이 안 됐겠죠. 오픈된 개방된 마인드였으면 진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여튼 그런 줄 아시고요, 여러분. 좀 앞으로도 비대위의 협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터쳐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막 그 전화 통화하다가 목소리가 막 높아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앞으로는 좀 방송도 이제 이렇게 되고 했으니까 방송도 좀 해서 공유도 좀 해주고 문자로 방송 내용을 막 그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또 알찬 내용으로 좀 꾸며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서로 또 소통하시게요. 또 다음 방송할 때는 댓글 보고 또 답변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항상 그 밴드라든가 유튜브 이런 방에 좀 남겨주십시오. 서로 한번 잘 해보시게요.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